양구 군민 500명이 국방부로 가 상경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 군부대 해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과 관련해 지원과 복구는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전과의 보상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폐광 지역 토지 개량 복원 사업이 실시된 곳에 마을 식수가 오염됐습니다. 주민들은 복원 사업이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구 군민들이 국방부와 국회를 찾아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양구 이사단 해체를 철회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양구군 주민 500여 명이 버스 10대를 나눠 타고 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사단 해체 철회하라! 이들은 이사단이 올해 말까지 해체된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갑자기 이제 통보를 받는 그런 느낌이죠. 통보를 받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큰 편이죠. 양구군 의장 등 3명은 삭발까지 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양구 군민들은 이렇게 국방부와 국회 앞에서 하루 종일 이사단 해체 철회를 외쳤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해체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사단 해체는 양구군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사단이 해체되면 군인과 그 가족 등 7천여 명이 양구를 떠나게 됩니다. 지역 상권 몰락도 예상돼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경제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해체 통보로 60여 년간을 이어온 민관군 상생 관계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지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국방부의 국책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관련된 경제 구도가 60년 만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안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강력히 전달을 했고, 국방부는 21사단과 안대리 헬기 부대에 간부가 충원될 예정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깜깜이 국방 행정에 양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5살 여자아이가 후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승합차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후방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A양이 72살 박모 씨가 운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체험학습 현장으로 떠나는 원생 8명과 인솔교사 2명을 태우고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양이 부모의 차에서 내린 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후방 센서는 설치돼 있지만 후방 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2014년부터 후방 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차량은 2011년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2011년도에 등록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이 미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 소리에 후방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좀 설치가 대체적으로 다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안타깝네요.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과 동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기와 여객선의 승객이 이달 들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황명춘 기자입니다. 양양과 일본 기타 큐슈를 운항하는 코리아 익스프레스예요. 화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50인승 여객기가 정기적으로 오갑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승객 감소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지난 2일은 8명, 4일은 12명, 6일에는 2명, 오늘은 5명으로 한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평상시 60%를 유지하던 탑승률은 휴가철을 맞았지만 오히려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마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노선 자체가 일본에 최적화된 그런 소형회사라 이 사태가 빨리 안 끝나게 되면 진정이 안 되면 저희가 참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동해안과 일본 사카이 미나토를 오가는 DBS 크루즈도 승객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휴가철 한 항차 400여 명이던 승객은 이달 들어 10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일본을 오가는 항공사 선사는 운항 노선을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모객 활동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여서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효한 속초 고성 산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복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건 산불의 당사자인 한전과의 보상 문제인데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추경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이재민 지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국민 성금만 최대 4,500만 원까지 받았던 중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금 305억 원이 지원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한전과의 피해 보상 협의입니다. 속초 고성에서 현재까지 손해사정인 조사를 신청한 1,500여 명 가운데 80%는 1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오는 11일 주택과 중소상공인 이재민들에게 피해 조사 결과가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피해 보상률을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럼 실사는 일단 끝났고요. 강원도하고 고성군 그리고 고성 비대위 한전이 추천하는 그 법조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인의 특별심의체를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성군 비대위가 내부적으로 주택과 중소상공인의 보상 비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피해 실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개별 소송 등으로 보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비율이 좀 더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를 다각도로 좀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전 측은 보상협의회와는 별도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달까지 피해 조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토양을 안정시키는 토지 개량 복원 사업이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된 영월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용천수가 오염됐는데 주민들은 허술한 복원 사업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석탄 광산이 문 닫은 지 40여 년이 지난 산골 마을. 수려한 산세에 계곡물도 맑아 여름철마다 관광객들이 이어졌지만 계곡물이 흙탕물로 바뀌면서 마을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을 40여 가구 주민들의 취수원이었던 용천수가 오염돼 계곡물로 흘러든 겁니다. 최근 며칠 새 비가 내리면서 원래는 맑은 물이 올라오던 용천수가 이렇게 흙탕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계곡 상류 부근에 실시된 토지 개량 복원 공사를 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중금속 성분이 있는 토양을 안정시킨다며 가파른 산골에 3만 7천여 톤의 흙을 허술하게 쌓아 비가 올 때면 계곡으로 토사가 흘렀고 구멍이 많은 지형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흙이 다량으로 땅속에까지 들어가 용천수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토사를 우리 마을에 1,500대 분량을 깔았어요. 이걸로 인해서 비만 오면은 이렇게 흙탕물이 나와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흙탕물 사태로 민원이 빗발치자 성분 조사를 했었던 광해관리공단은 공사가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토양 성분하고 좀 많이 성격이 다른 걸로 분석이 됐거든요. 공사하고 인과관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영월군은 뒤늦게 오염수 시료를 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합리적인 추정을 한 단계니까 이게 이제 또 계곡 전체에서 이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중금속 성분 토양에 새 흙을 덮어놓는 공사 특성상 토사가 유출되면 중금속 성분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해공단은 오염원이 공단 탓으로 입증되면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오염된 식수원을 언제까지 믿고 쓸 수 있는지 못 쓰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4.3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과 홍천이 34도, 춘천 32도였습니다. 오늘 밤 영서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도 낮 한때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영서 지역에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밤에도 열대어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랭지 무 가격이 폭락하자 일정량을 피기해 가격 안정을 추구하는 시장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산지무 8,400톤을 폐기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랭지무 예산 생산량은 10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56%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20kg 한 상자당 6,300원 선으로 지난해 가격의 2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투자금 541억 원을 오늘 멀린사에 보냈습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지난 2일 한국투자증권에 인출을 요구했던 600억 원이 어제 도착했다며 멀린사에서 받을 설계비와 선대출 이자 등 59억 원을 뺀 541억 원을 오늘 멀린사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체결된 총괄 개발 협약에 따른 강원도 부담분 800억 원의 송금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도개발공사는 STX와 후속 협상을 이달 말 마무리하면 다음 달부터 테마파크 본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청소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강원도 교육청에서 사흘째 밤낮으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 7일 도교육청에서 학교 청소원들이 대량 해고 위기를 맞았다며 강원도 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오늘까지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노조의 대량 해고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집단 점거를 우려해 신원 확인 등 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강원FC가 모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맞대결합니다. 특히 K리그1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강원FC는 구단 창단 이후 최초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3위인 서울을 뛰어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올해 서울과 두 차례 만나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전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게 선수들의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강원도가 농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 계획을 추진합니다. 현재 도내 일본 수출 주력 품목인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은 일본 수출 규제 발표 뒤에도 정상 수출되고 있지만 일본 측이 검역과 농약 검사 등을 강화하면 품질 저하 등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도는 수출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 품질 유지비 4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 일본 수출 물량을 새로운 시장으로 변경할 경우 현행 50%인 인센티브를 10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던 20대 수험생이 의식을 회복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어제 저녁 6시쯤 의식을 회복해 오늘 오전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강원도청 면접시험장에서 있던 이 수험생은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바로 위층에 있던 도소방본부 구급관리사가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전국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강원 지역은 오히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의 강원도 내 신설법인 수는 1,08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광주광역시의 11.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2.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의사협회와 원격진료의 주체와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이견이 커서 이달 안에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7곳에 규제 자유특구 시행안을 이달 중순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